지금 2차전지 업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미명이 가장 어둡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구매 시점에서 이제 금액을 빼주는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바뀝니다. 그럼 배터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부담을 그만큼 줄인다라는 거죠. 23년은 CPI였다고 그러면은 저는 24년 초반은 소비 지표하고 고용 영향을 좀 보시라. 이러한 말씀을 들어보면 이제 내년도에 우리가 어디에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가 이제 좀 분명해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여기에서 2차 전지를 빼놓으면 좀 아쉽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어떻게 보시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2차 전지는 좀 자료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급락해 가지고 혼선도 좀 있고 뭐 이제 끝났다라는 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이다라고 이제 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성장 섹터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게 초기에 이제 그 얼리 어답터들이 적극적으로 편입을 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가격 저항이라든지 이제 다른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또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당장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충전하는데 충전이 아니라 주유하는데 별 문제가 없는데 이거는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약간 좀 이제 기울기가 꺾이게 되는 상황이 나오고, 급격히 꺾이는 구간을 갖다 보통 캐즘이라고 하는데요. 이 구간을 거쳐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간인데, 지금은 급격히 꺾이는 이런 캐즘 구간에 좀 놓여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기 글로벌로 봤을 때 지금 2차 전지 쪽 신차 그 월별 침투율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이 다 고개를 지금 아래로 좀 꺾은 그림이 나오는데, 제일 밑에 있는 게 이제 미국이거든요. 네. 미국은 지금 꺾이진 않고 옆으로 좀 살짝 누워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아마 미국이 최대 130만 대인가요? 140만 대 그 달성했다고, 최대 판매. 이게 이제 그 지금 시장에서 말하는 거는 9월 달까지는 59% 판매가 됐는데 YOY로 10월 달에 30%대로 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더 떨어질 거야.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심하게 보는 사람들은 살 사람들은 얼추 다 샀어. 이제 앞으로는 이거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고, 내년에 혹시 또 트럼프가 되면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것들까지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캐즘을 극복한 국가들이 이제 노르웨이 같은 데는 지금 전기차가 지금 90.5%. 야, 엄청 네. 거의 보급됐네요, 완전히. 거기는 완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웨덴이 59.3%. 그러니까 북유럽 쪽은 거의 그렇게 돼 있고요. 네. 그걸 극복하고 올라와 있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국가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이제 8.7%. 한국은 여기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근데 이제 제가 2차 전지를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 기업의 특징은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확인하고 재점검한 다음에 안전한 게 확인이 돼도 남들이 하는 걸 지켜보고 치고 들어가는 스타일이에요. 말씀만 들어도 깝깝한데. 왜 이제 보통 일본이 그래서 꼼꼼하다고 그러죠, 일반적으로. 꼼꼼하죠. 그래서 실수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뭐 민족성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 투자 패턴도 그렇잖아요. 된다 싶으면은 그냥 요만큼 사는 게 아니라 그냥 확 한 방에 끝장을 보려고 이제 덤비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2차 전지 배터리 쪽에서 그 기술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앞서 있었고 주도권을 갖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양산 능력이 처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기술적인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역전을 하는 것도 있고, 이제 비등비등해지는 어떤 그런 그림이 돼버렸는데, 그렇게 되던 이제 일본이 드디어 그 파나소닉에서 11조 매출이 나오는 자회사를 팔아가지고 전기차 배터리 쪽에 올인하겠다라고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거 보고 내년에 전기차 나쁘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거는, 일본 도요타 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 공장에 이제 노스캐롤라이나에다가 80억 달러, 약 10조 8천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도요타 하면은 아시는 게, 다 알려져 있는 게 하이브리드 자동차잖아요. 그리고 도요타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전기차 전략에 대해서 저건 오래 못 가, 하이브리드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어라고 주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이번에 아웃되고 새로 이제 신임 사장이 들어서면서 노선이 바뀌었거든요. 그럼 일본이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다라는 거는 이 시장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장이구나라는 걸 갖다가 어느 정도 확인을 좀 시켜준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2차 전지 업황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미명이 가장 어둡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각종 그 전방 산업 쪽 GM, 포스코, 퓨처엠, 뭐 포드 이런 쪽에서 컨커를 종합해 보면은
일단은 현금 흐름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경기에 대한 부담도 있고 금리에 대한 부담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는 공장 준공을 좀 뒤로 늦출게, 생산도 좀 뒤로 늦출게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톤다운이 돼 버리는 바람에 당초에는 3분기가 2차 전지 쪽에 바닥 구간이라고 봤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 1분기까지 구간이 좀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 속에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양극재 시장 같은 경우 지금 3분기까지 큰 딜레마가 뭐냐면 판가 인하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 문제는 재고는 이미 쌓아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원가가 계속 올라갔던 거죠. 판가는 떨어지는데 원가가 올라가니까 마진이 확 줄어버리는 거죠. 거기다가 재고 쌓아놓은 거는 재고평가손을 또 고스란히 또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익이 굉장히 안 좋았던 구간이 되고 있는데 4분기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지금 나온 그 10월 달 걸 보니까 판가가 또 역시 좀 떨어졌더라고요.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량도 살짝 좀 빠지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볼 수 있는 거는 재고는 이미 연초 대비 70%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가격이. 그럼 여기서 빠진다고 한들 얼마나 더 빠지겠느냐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양이 좀 준다고 해도 연초보다는 양은 어쨌든 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이제 4분기가 3분기 대비해가지고 크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그렇게 되면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 이러면서 돌아가는 그림이 좀 나오면서 바닥 구간을 좀 탈피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기대의 근간이 뭐냐면 24년도 전기자동차 시장 전망을 지금 내놓은 자료인데요. 2024년도 1,800만 대를 지금 판매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23년도 지금 예측치가 1,40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400만 대 정도 더 늘어날 걸로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업 평균 연비 규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미국 환경보호청이 그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가지고 1년간 생산하는 자동차 연비를 모두 측정하고 이 평균 연비를 갖다가 규제 연비 기준을 밑으로 떨어지지 못하면은 0.1마일당 150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제도가 이미 시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만 밑에 기사를 붙여놨는데요. 올해만 지금 그 GM하고 스텔란티스가 벌금을 합산으로 해가지고 약 3천억 정도 벌금이 부과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년 되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기든 이쪽에서도 차를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배터리 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이제 트럼프 노이즈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네, 트럼프가 그렇죠. 되면은 2차 전지 전기차 안 될 거다 이제 우려들을 하시는데 일단 IRA 법을 갖다 폐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상하원이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근데 지금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죠. 두 번째는 이해관계가 그 주 의원들하고 그러니까 저기 하원 의원이나 상원 의원들하고 대통령하고 또 다를 수밖에 없다. 밑에 언급해놨습니다만은 오하이오, 테네시, 켄터키, 인디애나는 공화당 지역구입니다. 그럼 보시면은 실제로 보면은 뭐 미시간이나 이런 쪽보다 오하이오나 뭐 테네시나 켄터키나 이런 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조지아하고 애리조나는 굉장한 경합지였었기 때문에요. 이쪽으로 지금 2차 전지 셀 업체들이 공장들이 다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여기에 또 충원된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인원들 역시도 작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생각처럼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 그러면 미국 에너지부에서 이제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지금 이건 에너지부에서 이제 나온 내용을 갖다 정리한 건데요. 전기차 판매량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그리고 충전소 늘릴 거다. 50만 개의 충전소를. 그리고 소비자의 관심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의향이 21년에 57%였는데 23년 6월에는 63%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고 UAW 지난번에 파업했었잖아요. 근데 파업 철회하면서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기차 생산을 늘려라. 그리고 그쪽 고용 인력 늘려달라. 그렇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거 3가지만 좀 말씀드리면요. 전기차 보조금을 갖다가 사후에 공제를 해주는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매 시점에서 이제 금액을 빼주는 정책으로 내년 1월부터 바뀝니다. 그러면 7,500달러 같으면은 1,0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매입하는 시점에서 차를 구매하는 시점에서
1,000만 원이 디스카운트가 된 상태에서 사는 거는 또 다르다는 거죠. 즉 부담이 일단 처음에 네, 확 줄어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건 배터리 리스제라는 게 있어요. 배터리 리스제라는 건 뭐냐면은 KB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에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제 현대차에서 당장 내년에 지금 시행할 거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차 값에서 배터리 가격을 뺍니다. 그러면 차 값이 확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차를 가지고 내가 운전을 하고 생활하는 동안 그때에 한해서 배터리 가격을 렌탈을 해가지고 내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차 값이 자연스럽게 훨씬 더 저렴해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또 이제 구매자의 어떤 부담을 확 줄여주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배터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부담을 그만큼 줄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수요를 좀 촉발시켜줄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저는 뭐 1분기 지나면서부터는 조금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이 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좀 온기가 좀 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보여주셨던 그 2024년 전기 자동차 시장 전망, 거기에서 이제 2024년도에 1,800만 대가 판매될 것이다. 그리고 전년 대비 30%가 더 성장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각국의 데이터별로 보니까 저는 그 북미 지역의 성장률이 67.3%. 그럼 IRA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얼핏 드네요. 일단 배터리 그 북미 자동차 업체들이 계약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업체들하고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수혜는 우리가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배터리 셀 공급망 구축 현황돼 가지고 가동 시점이 지금 나와 있는 표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이즈가 있었던 게 GM 얼티엄 셀즈 3가 지금 24년도 가동을 25년으로 연기했다 이런 게 있지만 보시면은 보통 이제 25년도에 대부분이 다 집중돼 가지고 가동이 된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이제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강조하시는 게 25년이 되면은 전반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점프하면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지금 이제 다들 갖고 계시는 거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은 물론이고 양극재 또 이제 동박 그다음에 뭐 전해액 업체들 전부 또 미국으로 직접 나가는 회사들도 이제 많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2차 전지의 어떤 성장성을 갖다 좀 담보해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당장은 뭐 리튬 가격 하락하고 뭐 니켈 가격 하락하고 이러한 이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완성차 판매 업체들의 그 어떤 뭐 증설에 대한 뭐 연기 이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지만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이 다 반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네네. 좀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이제 정말 여러 가지 섹터의 내년도 전망, 그다음에 분위기들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 개인들이 꼭 내년도 시장을 생각하면서 좀 점검해 봐야 될 거, 확인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념하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지금 시장 자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이렇게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연말까지는. 다 좋아지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지금 뭐 환율도 그렇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들어와 준다면 우리도 한 단계 더 오를 여지도 있어 보이는데 그 와중에 좀 지켜보셔야 될 거는 지금은 배드 이즈 굿으로 지금 반영이 되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70달러 밑으로 급격하게 떨어져가지고 60달러 중반까지 막 떨어지고 이러면은 이거는 물가를 잡는 거 아니야라고 기대하실 수도 있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를 그렇죠. 부각시켜 줄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을 수 있고요. 경기 침체가 또 부각이 되면 미국 국채 수익률도 급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4.3인데 이것도 갑자기 3%대 뭐 중후반 뭐 이렇게 갑자기 떨어진다든지 이럴 때는 환호하시기보다는 약간 좀 경계를 하셔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12월에 이제 FOMC 전도표가 새로 찍히는데요. 파월 의장 말이 조금 애매하게 지난번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에 항상 보면은 금리 얼마까지 올리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찍은 점도표 보면 알잖아 라는 식이었는데 요번에는 다음에 바뀌는 거 보면 알 거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점도표를 지금 점도표상으로는 한 번 더 금리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금리를 이제 한 단계 낮춰가지고 안 올릴 거야라고 이제 확인을 시켜준다든지
그거보다 또 예를 들어서 더 낮춰줘가지고 곧 인하를 시키겠네 이런 기대감을 주면은 생각보다 장이 좀 거꾸로 좋아질 수도 있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23년은 CPI였다고 그러면은 저는 24년 초반은 소비 지표하고 고용 동향을 좀 보시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CPI 노이즈는 연말까지는 크게 문제될 거 없을 것 같다. 더군다나 유가가 이런 상황이고 지금 최근에 주택 가격도 보면은 오늘도 어저께 발표된 그 신규 주택 판매 건수도 예상보다 되게 적게 나왔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이제 소비 쪽은 좀 톤다운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소비 지표하고 고용 동향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런 거 보시고 뭐 큰 기대는 안 하지만 대주주 양도세 이슈 관련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것도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최근에 위안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확인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이제 그쪽과 관련되신 분들한테 이제 들은 얘기지만 중국 은행 쪽에서 위안화를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면은 미국이 금리 인상을 더 이상 안 할 것 같은 분위기고 그러면 이제 이머징 마켓 쪽이 좀 살아나고 왔는데 이때 적극적으로 위안화를 강세를 유발을 해서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경기 부양책 그거를 좀 대대적으로 쓸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 나오게 되면은 이쪽과 관련돼 있는 중국 관련된 주식들 이런 쪽 한번 관심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일단 싶습니다. 중국 관련 쪽이라면은 그 화학 철강 이걸 가장 먼저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화학 철강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거와 관련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사실 이제까지 중국 부동산이 위기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뭔가 규제를 하고 또 시장을 다운시키려는 어떤 정부의 노력 그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위기가 아니라 계산된 그 뭐라 그럴까요? 거품 빼기라고 이렇게 얘기해 왔는데 이번에 선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파격적인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펀더멘털이 나빠지는 거 아닌가? 중국 경제가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국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자본주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망했어야 될 기업들이 지금 살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견디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국이 아마 죽어도 금융시장 개방은 안 할 겁니다. 했으면 이미 제2의 일본의 모습이 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 가운데서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나름대로 경기를 좀 살릴 수밖에 없는 지금 보니까요 애국 청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중국의 그 젊은 청년들 네. 그쪽에서도 이제 좀 반발 뭐 이런 게 되게 좀 많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은 중국의 어떤 당국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또 미국 가가지고 주로 했던 게 사실은 백악관을 가서 바이든을 만나는 쪽보다는 기업인을 만나는 걸 더 포커싱을 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혹시 나올 수 있다. 그럼 나오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 뭐 아주 잘 돼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좀 피곤할 수 있지만 저쪽이 좀 살아나야지 우리도 좀 좋아지는 그렇죠. 구조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것들 바탕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가져야 될 어떤 투자 전략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요즘 뭐 너무 매체들이 발전이 돼 있고 하다 보니까 너무들 다들 많이 아세요. 맞아요. 요새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많이들 아시는데 문제는 그 아시는 부분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과신을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과신을 하시게 되면은 무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 능력 범위 밖을 지나서 확신을 갖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투자가 아니라 베팅의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만큼 본인이 얻을 것도 많겠지만은 거꾸로 크게 다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능력을 너무 과신하시지 마시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귀로 투자하지 마시고 반드시 눈으로 보고 머리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건 제 성향입니다. 집중화보다는 저는 분산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분기 쪽을 좀 기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초까지는 어쨌든 현금을 일정 수준을 좀 만들 생각입니다.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 그리고 올해도 좀 쉽지 않았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도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바닥에서 사신 분들이야 지금도 엄청 올라 있겠지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도 멀미난 상황이었었고 그거 외에 다른 쪽을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되나보다 해서 쫓아가면 물리기가 쉬운 장이었었고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쫓아가는 매매보다는 계속해가지고 본인이 투자하는 종목이든 섹터든
업데이트를 계속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로 귀로하지 마시고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머리로 이해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올 한 달 남은 2023년 그리고 내년 2024년 우리가 투자자로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또 투자의 관점으로 냉철하게 섹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나누고 바라봐야 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하이투자증권 이형훈 이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